언론에 있어서는 조중동이라고 하죠. 조중동에. 예. 그리고 학계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스카이라고 하죠. 요 각 언론과 학계의 세 가지 이제 각 셋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를 주도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뭔가 좀 마땅치 않습니다. 당연히 최고의 엘리트 계층으로서 우리나라를 주도해 간다고 봐야 되는데, 뭔가 자꾸 석연찮은 게 계속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뭐 왜곡된, 편향된 사상과 그쪽을, 그걸 가진 사람들이 이제 자꾸 매도하는 면도 뭘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당당하게 뭔가 좀 이제 이렇게 우리는 정당하다고 얘기할 만한 그런 것이 뭔가 좀 이게 충분치 못합니다. 이게 여기 그 이유가 뭔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조중동 일단 그러면은 조선일보 같은데 흔히 말하죠 이제 민족지. 그런데 민족지라고 하면은 무슨 굉장히 신성하니까 민족 조선일보가 민족지였다 하니까 아니 그냥 굉장히 무슨 조선일보가 민족지냐 친일이지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민족지란 건 뭐 다른 뜻이 아니라 그 일제시대 때는 이제 반도 내지라고 이렇게 일본 땅에 있었고 이렇게 저기 우리 내지가 있고 여기 반도가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이제 대일본 제국으로서 하는 나라입니다. 제국이란 게 뭡니까? 이제 다른 민족들이 함께 나라를 세우면서 같은 나라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본에 그때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사히 신문 뭐 그런 일본을 위한 신문이 있었을 테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에까지 보급되는 그런 신문도 있었겠죠. 하지만 한국 민족을 위해서 그런 민족을 위한 신문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일본 제국 전체를 위한 신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민족지란 거는 오늘날의 지방지와 같이 한국 민족에 해당되는 그런 뜻으로 민족지라는 거지, 무슨 거창하게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뭐 민족을 어떤 독립을 내세운다 뭐 이런 뜻의 민족지란 게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근데 참 조선일보가 동아일보가 민족지인데 여기에 또 이제 중앙일보가 들어가 있죠. 근데 중앙일보는 아시다시피 그 우리 대한민국 해방 후 그러고 한참 뒤에 이제 세워진 신문이죠. 근데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들이 여하튼 간에 식민지 치하이든 뭐든 간에 이 언론을 제보를 세우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때 어떻게 어떤 유력한 계층을 형성됐기 때문에 이 언론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세운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여하튼 간에 보통 사람 이상의 능력과 그 배경과 힘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조선 시대가 이제 다 망하고 근세 조선이 망하고 일제시대가 들어왔을 때 주류 양반 계층은 그런 사람들이 몰락한 거죠. 망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히려 흥한 세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그래서 전통 양반들 이제 그런 주류 세력을 이제 중심이라고 본다면은 조선일보는 좀 이제 진보좌파 일쪽에서 친일 자꾸 얘기하는 것식으로 사실이 좀 이제 일본과 가까워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세력을 강해진 그때
어떤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뭐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좌파 이쪽에서는 물론 아주 나쁘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일제시대가 됨으로써 더 이제 우리들에게 우리 한반도에서 더 힘을 쓰게 된 그런 이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제 집단 문중 이제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동아일보는 상대적으로도 이제 뭐 일장기 훼손 사건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있듯이 동아일보는 상당히 상대적으로도 이제 일제시대 때 버텨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동아일보도 민족지를 오히려 더 강조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떤 성향이 좀 강하냐면은 역시 중앙 이제 이쪽 이제 전통 양반보다는 이쪽 이제 그 북방 이제 그 북방 쪽이라면 뭐입니까? 이 몽고, 만주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쪽에 이제 민족관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라 고려 이렇게 이어온 어떤 주류보다는 이 북방 민족주의 그런 쪽의 민족관. 그러니까 일제시대 그때 독립운동도 우리가 몰라서 엄청나게 아마 세력 다툼이 있었던 게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만주에서 하려다가 결국은 상해에서 했지만 그것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이제 그 의미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동아일보는 그러니까 이쪽 역시 조선시대까지의 우리 이제 한반도 대다수 민족의 중심 세력이라기보다는 이제 북방 좀 민족 세력 이쪽을 좀 많이 이제 영향을 받은 그런 이제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중앙일보는 뭔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앙일보는 그야말로 일제 때는 힘을 쓰지 못한 어찌 보면 몰락한 세력이 해방 후에야 겨우 힘을 썼다 이렇게 볼 수도 물론 있었지. 그래서 신문을 만들었다. 뭐 경위가 어떻든 뭐 삼성 재벌을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그럼? 그런데 아시다시피 해방 후 또 많이 이 중심 세력도 많이 다듬어졌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본과 의지한 게 아니라 미국, 유럽 이제 근대 서양의 어떤 영향력에 의탁하려는 그러한 세력이죠. 그쪽으로 많이 바뀐 말을 갈아탄 그런 세력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중심 세력이 물론 이 친중이긴 했었죠. 근데 사실이 중앙일보 보면 그런 건 조금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그냥 어떤 유전자 조사를 했더니 한국인은 오히려 중국에 가깝고 몽고나 이쪽은 그렇게 가깝지 않더라. 그런 이제 조사도 발표를 했었고 기타 여러 가지 뭐 김대중 정부 때 홍석현 의장이 뭐 중국 같이 회담을 했다가 나중에 정치적으로 된소리를 맞았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친중 이렇게 전통적인 계층 양반 계층이니까 하지만 또 아시다시피 중앙일보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냐면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앞서 나서가지고 가로쓰기하고 한글 전용하겠다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이들 중에서도 그냥 서양 쪽으로 이제 붙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지금 시대에 있어서 그러려는 또 세력들이 이 전통 주류 세력의 전부는 아니고 서양 위주의 그쪽 이제 변형된 문화에 많이 안주하려는 그런 쪽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 세 세력이 결국은 우리 전통 주류를 대변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삐딱한 일제시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뭔가 좀 삐딱한 그런 느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떤
좀 무게 있게 우리나라의 중심을 잡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비판 대상, 비아냥, 뭔가 좀 중심은 안 잡히니까, 뭔가, 왜냐면은 자기들이 확실하게 그냥 이런 어떤 편향성이 없다면은 모든 그런 시비 같은 데에 당당히 얘기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뭔가 자기들이 편향성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당당히 뭔가를 얘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비록 이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 좀 편향된 좌파 진보 이런 쪽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어? 이런 당당히 얘기할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조중동하면은 썩 좋은 이미지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떤 언론 그렇다기보다는 왜곡된 언론은 심지어 보수 저 자처하는 쪽도 다 이쪽에 대해서 비판이 많죠. 그러면은 또 언론인이 이렇게 돼 있고, 또 이 죽는 게 아닌데. 스카이라는 게 있죠?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조중동과 스카이가 어느 정도 원투원 매핑이 됩니다. 동아일보가 카이, 고대하고 좀 비슷하죠? 네. 그리고 조선일보가 연세대, 뭐 중앙일보가 서울대, 뭐 그렇다고 조선일보가 뭐 또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무색무취가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근데 여기도 역시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학교이면서도 뭔가 좀 끈하게 나라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거. 아까 많이 설명했으니까 다 되겠죠. 그러니까 연세대학 그러니까 그냥 일제시대에 있어서 이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1920년대부터 한글 전용 비석을 세웠고, 그런 식으로 하여튼 우리 전통을 어쨌든 간에 좀 말소하고 서양 문물을 받기 위한 그런 이제 학교죠, 연세대. 고려대가 민족고대 하니까 물론 민족의 전통을 지키는 거였지만, 그런데 아까 이제 동아일보에서 얘기했듯이 뭔가 민족은 하지만은 우리의 정통 그런 모든 건 민족의 중심을 잡는다기보다는 좀 북방적인 몽고 만주적인 근래 뭐 신동아 그런 데서는 왼쪽부터 쓰는 세로 쓰기 이런 글도 뭐 이거 그랬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몽고가 이제 그런 쪽으로 글을 쓰니까 왼쪽부터 보는 세로 쓰기, 그런 걸 하니까 몽고 K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S는 뭡니까? 물론 그러니까 우리 국립대, 성균관이라고 우리 전통의 국립대가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만든다고 새로 만들었죠. 물론 이제 경성제대가 있었으니까 그 시설을 만들었지만, 경성제대도 역시 성균관 원래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신식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학교인데, 그것을 역시 또 이제 미군정이 그걸 따라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일찍부터 영어로 교재기로 교육하고 이제 모든 이제 학생들을 그러니까 미국식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학교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 학교도 뭔가 좀 확실한 중심이, 그러니까 연세대가 이제 그러니까 개화와 더불어 이제 신식 학문을 가져오면서 아무래도 일본과 그쪽 영향을 받은 그쪽 세력이 많이 위주가 됐고, K는 동아일보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북방적인 그런 과거 일제시대 때는 조선시대 때는 그렇게 전통 양반에 눌려서 큰 힘을 쓰지 못하다가 뭐 신채호 선생님이 뭐 그런 사람들 뭐 그런 부류가 있죠. 이제 그런 이제 북방 역사관을 가진 그런 쪽이 이제 일제시대 때 오히려 상대적으로 힘이 오히려 말로는 이제 반일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힘이 더 강해진 거죠. 이 전통 양반이 몰락했으니까.
반일, 항일 운동은 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게 된 거는 일제시대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카이는 그런 영향, 의미를 갖고, 그리고 S는, 중앙일보나 비슷하게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전통 양반들, 그러니까 이 전통 양반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이 친일 세력, 친북방 세력을 제외한 대다수의 우리 민중들이고, 그 민중들에서 상대적인 엘리트, 그런 걸 얘기하고, 특별한 편향이 덜 된 주류 전체 다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다수 중에서, 그 중심에서, 그게 정말로 이제 엄선해서 그냥 선발된 계층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양 문물의 이제, 그게 뭐 연세대처럼 이제 어떤 개화기 서양 문물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6.25 이후 미국과 유럽 이쪽으로 온 우리나라의 어떤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한 그러한 세력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일보하고 서울대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조중동과 스카이가 우리나라의 이제 이렇게 중심 그걸 이루면서도 벌써 그렇게 계속해서 왠지 좀 국민에게서 좋은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주지를 못하는 것은 뭔가 셋이 다 이 편향된 뭔가 좀 그런 바탕이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야말로 뭐 친일 청산이 안 됐다 뭐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친일 청산. 근데 친일 청산이란 것도 사실 근데 주되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북방 민족관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제 어떤 이제 동아일보나 고대 이쪽은 이제 북방이면서도 좀 이제 약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쪽 세력이고 이제 지금 말하는 이제 친일 많이 얘기하는 건 북방 그 뿌리를 가지면서 진보 좌파적인 아주 소외됐던 부류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친일 청산 얘기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친일 청산 말로는 그러지만은 이제 자기들이 왜곡이 된 친일 청산이죠. 그냥 그야말로 친일 청산에서 우리나라를 이 북방으로 갖다 붙이자 대륙과 아니 일본과 척을 져가지고 그런 뜻이지 진정한 개념적인 친일 청산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이 친일 청산 근데 흔히 말하는 친일 청산은 좀 왜곡되고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요 문제들 이 조중동과 스카이의 문제 이거는 정말이지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중추를 이루는 언론과 학교이면서도 그 배경이 전부 그냥 그 배경이 순전히 그냥 일제와 배경으로 결국은 S대와 중앙일보는 해방 후에 생겨났지만 결국 그 영향권 하에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KY대는 그 이전에 어쨌든 그 영향권 내에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나라의 주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모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확실한 믿음을 주고 확실한 이제 국민의 지주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러분한테 그냥 이렇게 제 이런 그냥 인사드리는 그런 의미로서 흔한 얘기를 다시 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